네, 부부 사이로 만났지만 외도 등으로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자, 오늘의 사연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그 여자는 아내로서 며느리로서 빵점이었다. 도저히 함께할 수 없는 이유가 내게는 있었다. 나는 그냥 바람을 피운 나쁜 남자가 아니다. 또 우리 부모님께 돈 이야기 했다며 대체 그 돈을 어디에 쓰는 거야? 당신이 주는 돈으로는 생활비가 모자르다고! 그리고 엄마 가게가 힘드셔. 결혼 초부터 아내는 끊임없이 돈을 요구했고 부모님께도 함부로 대했다. 마치 내가 아니라 돈과 결혼한 사람 같았다. 결혼 후 캐나다로 발령을 받아 4년간 생활하다가 마침내 한국으로 돌아왔다. 새 마음으로 시작해봐야지. 아니, 아버님, 어머님, 그 돈 다 어디다 쓰시려고요? 미리 물려주는 셈 치시면 안 돼요, 진짜? 뭐 하는 거야? 그만해!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아내의 돈 밝힘증은 더 심해졌다. 더 이상 참기가 힘들다. 힘든 생활 속 내 마음을 위로해주는 그녀를 만났다. 10년이 넘는 힘든 결혼 생활에서 그녀는 탈출구와 같았고 나는 드디어 지옥에서 탈출했다. 새로운 둥지를 튼 나의 인생. 조금 늦었지만 그 여자와의 해묵은 관계를 정리하고 싶었다. 아니, 왜 이혼 사유가 나에게만 있다는 걸까? 내가 생활비도 꼬박꼬박 줬는데 왜 그 여자와의 관계없는 내 재산을 나눠야 되는 건가? 너무 답답하다. 집을 나왔지만 나에게도 정당한 이유는 있다. 나는 가해자가 아니다. 난 어린 나이에 그 남자에게 시집을 왔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 혼자서 돈을 벌어야 했던 우리 집. 아래로 3명의 동생이 있는 큰딸인 난 우리 집 가장이었다. 왜 자꾸 돈을 밝혀? 엄마 가게가 힘드셔서 그래서 부탁드린 거야. 시댁은 동네에서 손꼽히는 부자다. 하지만 남편은 결혼 후 바로 캐나다로 갔고 우리 집을 돌봐주겠다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매일매일 이렇게 술을 마셔? 나는 너랑 살기 싫어. 돈만 밝히는 여편네. 어디 가는 거야? 10년이면 나도 할 만큼 했다. 나도 새 인생 살 거야. 남편이 집을 나가고 아들과 딸이 성인이 되는 동안 열심히 살아왔다. 바람난 남편의 끊임없는 이혼 요구.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 힘들게 살아온 나날들, 나도 보답을 받아야 한다. 애초에 나를 나가게 한 건 너의 잘못이었어. 입이 10개라도 할 말은 있는 거지? 네, 오늘의 사연 남보다 못한 사이 잘 봤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실제 많다 보니까 결혼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기도 하는데요. 오늘의 사연, 이 원고와 피고에 맞선 두 변호사들의 공방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번 사건 서로 말하고 있는 입장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변호사님들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해지는데요. 먼저 우리 오 변호사님께 여쭤볼게요.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남성분이 지금 그 상대 배우자분의 그 금전적인 집착 문제 때문에 많이 지친 상태로 보이세요.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외도를 정당화하긴 힘들겠지만 네, 그런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우리 이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외도를 하신 것은 명백한 이혼 사유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아내분이 금전에 과도하게 집착하면서 시부모님께 막말을 한 건 역시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여집니다.
네, 원고 측 애초에 이 전 부인과의 사이가 멀어진 것에 대해서 이 부인이 시부모에게 돈을 요구하고 또 이 폭언까지 날렸다는 건데요. 이렇게 보면은 원고 측의 이 이혼 요구가 그리 부당하지는 않을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우리 민법 840조에서는 그 재판상 이혼 사유를 정하고 있습니다.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혹은 그 배우자가 이제 자신의 직계 존속이라고 하죠. 부모님들에 대해서 부당하게 대우를 했을 때 네, 이혼 사유로 명시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일단 원고는 지속적으로 그 상대 배우자한테 금전을 요구받는 등 그 금전 관련해서 스트레스를 받아오고 계신데요. 이런 문제를 이제 시부모님한테까지 이제 네, 지속적으로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판단이 됩니다. 특히 유산 이야기를 하면서 어차피 주실 것인데 지금 먼저 주면 어떠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건 명백히 네, 부당한 대우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금전 요구는 명백한 이 부당한 요구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지원 변호사님 반박해 주시죠. 네, 우선 전 부인이 금전을 요구했다는 점에 대해서 원고가 심각하게 스트레스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민법상 부부간에는 상호간 부양할 의무가 존재합니다. 즉 원고는 전 부인의 법률상 배우자로서 당연히 생활비와 교육비를 지급해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한 요구까지 과도한 금전적 요구라고 치부하고 있습니다. 이는 오히려 원고 측이 본인의 의무를 해태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판례는 배우자가 직계존속을 심히 부당하게 대우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즉 자기의 부모님 또는 조부모님이 배우자로부터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중대한 학대, 폭행, 모욕을 당한 경우가 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따라서 본 사안처럼 금전을 자주 요구를 했다거나 유산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한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원고는 이 전 부인과의 10년간의 결혼 생활 동안 이 2명의 아이를 낳았고 또 집을 나간 이후에도 아이들의 교육비와 또 양육비를 전담을 해왔습니다. 서로 간 왕래도 없었고 이 정도라면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보실까요? 네, 부부간에 서로 지켜야 할 의무는 단순히 부양 의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이외에도 부부는 동거 의무, 협조 의무, 그리고 정조 의무가 있는데요. 원고가 자녀들의 교육비와 양육비를 지급했다는 측면에서 어느 정도 부양 의무를 다했다고는 볼 수 있겠지만 그 이외에 동거 의무나 협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또 외도를 했기 때문에 정조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오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그렇지만 이제 현실적인 부분도 언급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10년의 별거 기간이라는 그 긴 시간 동안 원고가 피고에게 양육비 그리고 생활비 등을 꾸준히 지급한 사정이 있습니다. 사실 양육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법원에서 지급하라고 판결을 받고서도 제대로 지급을 하지 않고 있는 사례가 매우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양육비 지급 신청이나 담보 제공 명령 등의 어떤 강제적인 수단도 많이 이용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원고가 지금 피고와 자녀들에 대해서 이제 오랫동안 자신의 부양 의무를 충실히 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피고는 또 끝까지 이혼에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원고가 이 바람을 피운 것은 확실한 사실인데 이 피고 입장으로서는 정당한 상황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네, 우리 민법은 이혼을 협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으로 구별하고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에 있어서 우리 판례는 유책주의 입장을 확고하고 있는데요. 유책주의란 혼인 생활의 파탄에 대해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사안에서도 외도를 한 원고가 부정한 행위를 한 당사자이고 이 사건 혼인의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따라서 우리 판례의 확고한 입장에 따를 때 원고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유책주의를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반대되는 개념으로 파탄주의가 있습니다. 파탄주의 같은 경우에는 유책 배우자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일단 이혼을 청구하면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상 이혼을 인용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사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유책주의가 저희 판례의 확고한 태도인 것은 맞지만
사실 파탄주의와 유책주의 어느 것이 맞냐 하는 데에서는 이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사실이고요. 또 2015년도에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서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도 네, 7대 6이라는 아주 근소한 차이로 네, 그 유책주의가 고수된 바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원고가 이 피고 측에게 10년 동안 송금한 돈이 자그마치 이 10억 원이라고 합니다. 재산 분할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요. 맨몸으로 집에서 나온 원고이니만큼 그럴 말도 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이혼 소송을 청구를 하게 되면 보통은 이제 재산 분할 청구도 병합을 해서 한 장의 소장으로 쉽게 말씀드리면 그렇게 제기를 하는 게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그런데 지금 재산 분할의 개념이라는 거는 이제 두 부부가 혼인 생활을 하면서 이제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서 기여도에 따라서 재산을 나눠 갖는 것을 말을 하는데요. 만약에 원고가 뭐 본인의 수입이나 원고 부모님의 재산 같이 특유 재산으로 이제 부부의 재산이 형성이 된 경우에는 오히려 원고가 피고에게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경우에는 혼인 기간이 자그마치 10년입니다. 그리고 피고 또한 가사일을 전담하면서 2명의 자녀를 양육하였는데요.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실질적으로 자녀들은 피고 홀로 양육한 것이나 다름이 없죠. 이런 경우에는 최소한 50% 정도의 기여도를 주장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부부의 공동재산을 판단하는 시점은 혼인 파탄 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이미 피고 부모에게 지원한 금원을 재산 분할 대상으로 고려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되고요. 다만 재산 분할의 기여도 산정에 있어서 재판부가 고려할 수는 있겠습니다. 네, 10년 동안 왕래가 없었던 부부입니다. 그렇다면 이 피고 측도 혼인을 유지할 의지가 없었다고 봐야 하는 부분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피고가 10년 동안이나 왕래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하면은 이 사건 혼인 관계가 충분히 파탄에 이르렀다 이런 판단이 들고요. 또 원고와의 혼인 관계를 회복하고 또 이 혼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피고가 어떤 노력을 하였는지 이런 부분을 피고가 스스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입증을 하셔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피고는 원고의 지친 마음을 위로하고자 홀로 보낼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해 주었을 뿐입니다. 원고에게 지속적으로 가정으로 돌아오라라고 호소하였음에도 원고는 이를 무시하고 심지어 다른 여자와의 사이에서 아이도 낳은 상태인데요. 이런 경우에 피고의 호소를 원고가 무시한 것이지 피고가 혼인을 유지할 의사가 없었다라고는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또 새로 차린 가정에서 한 명의 자녀를 낳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총 3명의 자녀에 대한 이 재산 분할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지 궁금해지는데요. 어떻게 보실까요, 이 변호사님? 만일 원고가 불의의 사고나 병환으로 사망하게 된다면 상속인들이 원고의 재산을 상속받게 될 것인데요. 이때 1순위 상속인은 배우자와 직계 비속이, 즉 공동 상속인이 됩니다. 이때 배우자란 법률상 배우자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원고가 설령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내연녀는 상속을 받기 어렵게 되겠습니다. 또 혼외자의 경우에 친부가 임의로 인지를 하거나 혹은 혼외자 측에서 인지 청구의 소를 제기하지 않는 이상 친부와의 친자 관계가 인정되기 어렵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 원고의 혼외자는 상속을 청구하기 어렵겠습니다. 네, 두 분 원고와 피고의 입장에서 마지막 변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오 변호사님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일단 원고의 입장에서 내 변론을 마저 끝까지 해보자면 이제 원고 역시 이제 피고와의 혼인 생활을 하면서 가정을 지키려고 이제 무던히 노력을 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만 피고가 어렸을 때부터 자라온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신의 내면의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금전적인 이유로 지속적으로 어떤 불화를 만들어 왔다. 이런 부분을 피고의 귀책 사유로 해서 원고가 이혼 청구를 하는 것이 받아들여질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런 판단이 듭니다. 앞서도 유책주의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원고는 부정한 행위를 한 당사자입니다. 따라서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기각이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고요. 원고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결혼을 두 분이 혹시 안 하셨죠, 두 분 다? 네, 아직 네. 네, 네, 미혼입니다. 미혼이시죠? 네. 만약에 결혼을 하셨어요. 그럼 만약에 이렇게 캐나다를 가야 된다고 남편이 그럼 어떻게 하실 건가요?
뭐 제 주변에도 뭐 조기 유학 때문에 이제 가족들이 다 같이 이주를 하면서 아빠만 뭐 기러기 아빠로 혼자 있는다던가 그런 상황을 좀 많이 봤거든요. 만약에 네. 너무 사랑하는 이제 오빠가 있는 거예요. 오빠가 네, 있죠. 자기야. 있을 수 있죠. 네. 나 믿고 캐나다 가자 이렇게. 자기 일 그만두고 오빠 믿고 가자고 캐나다 가자고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는 사실 너무 좀 사랑해요. 일보다 사랑. 아 진짜 네. 대표님이 보고 계십니다. 대표님 네, 어떻게, 사랑보다 일이죠. 어떻게 하실 거세요? 사랑보다 일이죠. 아 그러세요? 네, 저희 몸담고 있는 법무법인이 있는데 어떻게 아. 그거를 버려두고 캐나다를 갈 수 있겠습니까? 아, 오빠들이 보고 있다는 걸 깜빡하신 것 같습니다. 자, 9번째 사연. 두 변호사님들의 팽팽한 공방이 진행이 됐는데요. 법률 공방 기막힌 사연. 다음 이 시간도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법스타그램에서는 여러분들의 상담 사연을 받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있는 상담 게시판을 통해 여러분들의 사연을 올려주시면 우리 두 변호사님들께서 정성껏 상담을 진행해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들의 다양한 고민들 해결해 드렸는데요. 법에 도움이 필요한 여러분들을 위해서 진정한 내 편이 되어줄 힐링 멘토 이인의 변호사들과 함께 저희는 다음 이 시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